제가 환승연애 보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규민이 보면서 이 마음 한구석이 정말 얼마나 우스웠을까. 네, 임용 1차를 떨어지고 나오진 않았는데 규민이 형 자꾸 엄청 울었거든요. 내가 그때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때 형도 만만치 않게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규민 씨는 만약에 돌아가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거기서 내가 거기서부터 해줄게. 체크 오케이 됐습니다. 잘 보셨죠? 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규민입니다. 규민사진관 시즌2가 지금 벌써 4화거든요.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엄선한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또 오늘은 제가 되게 친한 분들입니다. 친한 분들이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불렀고 아마 여러분들도 근황이 되게 궁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게스트분들을 한번 모셔볼 건데 게스트분들을 모시기 전에 생활 속에서 100만 원도 넘게 놓치고 계신 거 알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카드 개통만 해도 캐시백을 굉장히 많이 해주더라고요. 캐시백 포함 최대 21만 원 혜택. 진짜 편한 건 800종 이상의 카드사 혜택을 한 번에 비교 가능. 약정 끝난 인터넷 TV는 최대 48만 원. 정수기는 최대 30만 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은 최대 50만 원까지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전국 가입자 수 1인 아정당은 이 모든 걸 설치 당일에 바로 입금.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무엇보다 좋은 건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는 거. 홈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유명한 아정당. 이사 청소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데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국내 유일 보장이사도 가능. 오늘 영상 저장하고 다양한 혜택들 꼭 챙겨가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규민사진관 시즌2의 4화 게스트분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 박원빈 성공했네. 여기도 나오고. 드디어 성공했네요. 저희 드디어 성공했네요. 무슨 소리십니까? 언제 나가나 보고 있었는데. 근데 난 여기 처음 오는데 진짜 너무 잘 돼 있어. 그래? 저희 안에도 그렇고 운동하는 그 기구 이런 것도 있고 역시 성공한 사업가 느낌. 그러니까 확실히. 아이고 여기 진짜 이게- 다시 한번 영광입니다. 아, 진짜. 사업이 성공하거나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이렇게 둘을 보면은 야, 얼굴이 저렇게 생기면은 진짜 불공평하다 인생. 굉장히 눈호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규민이 형이랑 컨텐츠 한 번씩 찍었던 박원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뵀는데요. 작년에 솔로지옥 3에 출연했던 손원익이라고 합니다. 월클들만 나가는. 그치, 솔로지옥. 월클들만 나가는 솔로지옥. 제가 환승연애 보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규민이 보면서 이 마음 한구석이 정말 얼마나 우스웠을까. 저 못생긴 애 아주 호로값 떤다 막 이러면서. 아니야. 나는 여기 그 민규 형 나오고 진석이 나오고 맞아. 난 진짜 언제 한번 불러주나 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이렇게 불러주셨네요. 거짓말. 약간 규민이 형 보면은 약간 그 태양계 같아요. 규민이 형 중심으로 이제 하나씩 붙어요. 그러니까 해성처럼 딱 들어서 한번 싹 하고 또 한번 싹 지나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잘하네 진짜. 되게 표현을 되게 역시 배운 사람은 말을 잘. 뭐 어쨌든 두 분은 만난 적이 있나? 우리도 어떤 예전에 유튜브 프로그램에 한번 만났었어. 그때 일로 한번 만났다가 가가격여 거긴가? 맞아. 맞아요. 그때 나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아마 MC가 나연이었을 거야. 맞아. 그래가지고 그 나연이랑 원빈이랑 둘 다 이제 형 얘기를 해주더라고. 둘 다 너무 괜찮다. 원익 씨라는 사람 너무 괜찮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솔직히 나는 좀 원익이 형 선입견이 좀 있었거든. 어떤 선입견? 너무 잘생기면 선입견이 좀 생길 수 있긴 한데. 얼굴값 하겠지. 당연히 얼굴값 하지. 막 여자 문자 복잡하거나 막 싸가지 없거나 진짜 이건 얼굴값 할 수밖에 없는 얼굴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주변에서 그래도 사람 되게 잘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칭찬을 하니까 박민규 형도 그렇고 너 되게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만나보고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저도 정도로 약간 그 외면의 아름다움과 버금가는 내면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닐까? 얼굴이 저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뭐 깨끗하냐?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 정말 여기 나오길 너무 잘했네요. 너무 다시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 어디 가서 막 얼굴이 작다는 소리는 좀 들어봤잖아요. 많이 듣지. 야, 원익이 형 보는 순간 야,
다르다. 그러니까. 진짜. 몇 등신인지 측정을 좀 해봐도 되나? 해본 적 등신? 있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한번 해봐도 돼? 한번 해보자. 형 한번 서봐봐. 아 이걸 어떻게 측정하? 이거 내가 측정이 안 되는데 이게 라인이? 아 그러면 야 기다려봐. 야, 나 줄자 있어. 잠깐만. 자 얼굴 길이만 제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왜? 야, 나 얼굴 길이 또 천재 보네. 21 나오는 것 같은데? 21. 그럼 거기서 내가 185니까 8.5등신 정도? 8.5등신? 너 한 번 재보자. 아니 이거 똑같이 뭐 이거 너가 여기 주인장인데 똑같이 한번 재봐야지. 거기서부터 해줄게. 야, 여기서부터 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자, 여기. 여기 턱까지 해야 되는 건가? 여기까지. 한 25? 25. 잠깐만. 뭔 소리야. 25. 뭔 소리야. 내가 볼 때. 위아래가 무슨 4cm가 차이가 나. 말도 안 되잖아요. 좌우폭은 내가 인정할 수 있는데. 25. 아니, 위아래가 어떻게 4cm가 차이가 나. 내가 몇이었다? 너 머리 크다. 머리 크네. 규민이 머리 크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요즘에 이제 근황 어떻게들 되십니까? 뭐 저는 이제 임용 1차를 떨어지고 이제 내가 더 여기서 떨어질 수 없다. 이제 마지막 죽어보자 싶어서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뭐 1점 차인가 떨어진 거 아니야? 거의 2점. 2점. 네, 딱 2개 더 맞췄으면 이제 1차 붙고 신나게 2차 준비했을 텐데 실패했죠. 그래서 올해는 좀 화이팅 하시고. 원익이 형은 또 어떻게 지내는지? 제 지금 공인중개사인데 솔로죽 나오고 나서는 인플루언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즘 최근 들어서는 제가 좀 이 유튜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겨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독서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매일 아침 책도 열심히 읽고. 근데 내가 저번 주에 하나 올렸거든?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배님? 독서를 상의탈의하고 하는 거 어때? 오! 굉장히 자극적이고. 여러분 책 한번 읽으실래요? 여기서 이제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책 나와가지고 그 약간 독서대 놔두고 같이 책 읽어야 하는데 등짝 임원. 책 안 보여. 막 등짝밖에 안 보여. 좋죠. 1시간짜리로 반신욕 하면서 책 읽어요 하면서 이렇게 누워서 다리 이렇게 조금 올리고 이게 다리 무릎 이렇게 살짝 올라와줘야 돼. 물 위로 살짝 이렇게 올라오고 약간 상상의 나래를 자극할 수 있게. 가끔 겨드랑이 좀 보여줘야 돼. 쉽지 않네. 책보다는 살색이 많이 보이겠네. 그치. 그래서 나 한 가지 궁금했던 게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형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잘생겼다, 정말 연예인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이제 솔로죽 3 짤방 같은 걸 봤는데 그때 솔로죽 3의 형이랑 그 나와서의 형이랑 좀 다른 거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솔로죽은 어쨌든 상의 탈의를 해야 되면 지방을 빼야 되잖아. 몸이 좋아 보이려면. 근데 내가 지금보다 10kg를 더 빼고 나간 거야. 와, 여기서 10kg 빼면 거의 가시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80kg인데 그때는 거의 71kg? 진짜? 내 얼굴에 있는 살도 빠지면서 얼굴이 더 헬스한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나도 방송을 보고도 좀 없어 보이게 생기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은 거의 레이저 제모를 했는데 그래. 레이저 제모를 안 했었어 평생. 근데 이제 그 솔로죽 나간다고 해서 주변에서 레이저 제모를 한번 해보래. 그래서 촬영 일주일 전에 한번 했다 처음으로. 근데 그게 하고 나서는 오히려 거뭇거뭇하더라고. 맞아. 근데 그걸 몰랐던 거야. 거기서 뭐 파운데이션 이런 거 혼자 발라서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웬걸 딱 이제 화면을 보는데 애가 얼굴에 살은 없지, 여기는 갑자기 거뭇거뭇하지. 내가 봐도 얘는 진짜 안타깝더라고. 나도 너무 안타까웠어 진짜. 다른 부분은 너무 진짜 아름답고 미소년스러운데 이게 너무 마초적인 거야, 입이. 진짜 말을 너무 잘해주네. 마초적이다. 어쨌든 둘 다 진짜 비율도 좋고 존잘이고 한데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결이 조금 잘 맞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둘이 한번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시죠. 좋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네. 하나 둘 셋 산 바다. 하나 둘 셋 산. 오. 그러면은 자 강아지 고양이. 하나 둘 셋 강아지. 오. 찍먹 부먹. 하나 둘 셋 찍먹. 오. 근데 지금 나랑도 다 똑같아. 나까지 같이 해볼게. 자 그러면 소주 맥주. 하나 둘 셋 맥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티빙. 하나 둘 셋 인터넷 정수기 이사청소 신용카드까지. 정당하게 맞자 아정당. 하나 둘 셋 넷플릭스. 그럼 뭐라 했어?
넷플릭스. 잘 보셨죠? 둘 다 이제 프로그램 나온 지 시간이 좀 지나고 그러긴 했지만 오랜만이라 이제 궁금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프로그램 나갔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때 또 공부하고 있었죠. 그때 진짜 교사 빨리 붙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독서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원래 공부하고 있으면 연락이 잘 안 오잖아요. 공부하는구나. 모르는 번호가 오면 설레거든요. 막. 모르는 번호 딱 전화하고 이제 딱 독서대에 전화하고 전화 받자마자 여보세요? 근데 이제 안녕하세요, 뭐 티빙 누구, 환승연의 작가 누군데 막 이러니까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솔직히 공부 중인데 뭔 그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전 사람의 부름이었잖아요. 그래서 듣자마자 환승연의 특성상 이제 전 사람의 부름? 듣자마자 이건 좀 약간 이 생각했는데 하다가 이제 갑자기 전화하다가 저희가 출연료도 바로 주고 하니까 그 출연료는 혹시 듣자마자 네, 제가 그럼 생각해보고 전화할게요 하고 끊고 바로 엄마한테 엄마! 나 돈 벌 수 있어! 해서 출연의 마음을 결심을 하긴 했다 그때. 저 또 강의를 막 사고 책 사고 이런 비용 생각하면 그 돈은 그거 사는 비용 생각하면 너무나도 괜찮은 비용이다 생각해서 그리고 사실 그 여파를 생각 못했죠. 나갈 때는 막 사람들의 시선, 내가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잘 될 거라는 예측도 안 했고 전혀 몰랐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나와서 딱 용돈벌이 하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웬걸 이게 파장이 이렇게 클 줄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파장이 클 줄 알았다면은 좀 고민해봤을 것 같긴 한데 규민이 형 만났으니까 저는 사실 나갔죠. 그건 맞긴 해. 나도 그죠? 원빈이를 만나서 되게 좋긴 했어. 정말. 형은 어떻게 나가셨습니까? 저는 원래 30살까지 모델 활동을 했었어요. 그 회사가 있었고 30살이 됐을 때 저는 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기와 모델 활동을 포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평생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제 평범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고 합격을 해서 중개법인에 취업을 했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다가 그 전 회사 대표님한테 연락이 오셨어. 혹시 뭐 솔로지옥 관심 있냐? 솔로지옥이요? 근데 뭔가 솔로지옥은 막 내 성격이 막 재밌고 이렇게 막 그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과연 나를 좋아할까? 그냥 좀 그런 마음으로 나도 오히려 가볍게 미팅을 했었어. 근데 미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진짜 내가 본 것처럼 예쁘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진짜 만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것도 있어서 좀 호기심 반? 그런 걸로 하고 싶다 해서 이제 미팅 보고 하게 됐지. 지금은 이제 물론 형의 좋은 기억으로 남았을 테지만 혹시 뭐 촬영 때 기억나는 뭐 힘들었던 순간이나 이런 게 있나요? 나 딱 기억나는 거 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이런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그 사람들 간의 그런 관계가 보이잖아 이제. 근데 나는 이 한 사람을 좋아해.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있는 게 보여. 그리고 또 그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서로 마음이 잘 맞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거를 응원해주는 느낌이야. 그러면 나는 되게 혼자서 그렇겠다. 좀 뭐랄까 이게 진짜 씁쓸해. 근데 그거를 24시간 내내 며칠 동안 내 눈앞에서 봐야 돼. 진짜 그러면 이게 쉽지 않더라고. 형 얘기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감정적으로 많이 토했을 때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딱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 가고 난 뒤에 거의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일주일이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감정들을 자꾸 마주해야 되는데 그 감정을 마주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얼굴에 나타나고 표정에 나타나고 그게 눈물로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형 말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제가 엄청 쏟아내서 나오진 않은데 규민이 형 자꾸 엄청 울었거든요. 진짜로? 하면서 진짜 많이 달래줘가지고 그때. 내가 그때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때 형도 만만치 않게 힘들어가지고. 아니 야 규민아 왜 이렇게 다 힘든 사람을 모아놓은 거야 여기다. 잘못된 것 같아. 만약에 그 방송 나가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을 것 같아?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레이저 제모해라? 그냥 말보다는 너 그냥 바로 피부과 예약했을 것 같아. 일단 레이저 제모해야 되고 그리고 레이저 제모해라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저는 많이 돌아간다? 그러면 선원이 까부지 말고 그냥 레이저 제모 빠르게 해라. 저는 이거. 네. 알겠습니다. 원빈이는 만약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저는 그때 당시 막 크게 후회되는 점이 별로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일 거다. 그냥 그 정도. 그러면 규민 씨는 만약에 돌아가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잘해줘라.
요즘에 이제 연애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 연애 프로그램에 막 출연하고 싶어하는 일반인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솔로즈 5 같은 경우에 막 지원자 엄청 몰린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연프 선배님들이시잖아요. 선배님들이 출연하고 싶어하는 그런 후배님들한테 촬영 전후의 마음가짐이라던가 준비해야 될 것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아, 이것도 생각 많이 받았는데요. 진짜 좋은 추억. 아무도 안 해본 평범하지 않은 재밌는 추억을 만들고 싶다. 저 나가는 거 추천합니다. 근데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삶을 완전 바꿔서 잘 살아가고 싶다. 그럼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보다 바꾸는 게 어렵고 만약에 바꾸려고 하면 그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노력의 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지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택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만약 나가는 게 확정이 됐다. 열심히 꾸며라. 진짜. 왜 그죠.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외적인 모습에 포커스니까 진짜 열심히 꾸미라. 만약 나가는 게 확정이 됐다면 전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진짜 원빈이 말에 너무 100% 공감하고 저는 만약 주변에 제 친구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나가라고요. 이게 결과가 뭐 좋든 안 좋든 뭐 자기가 만족하든 안 하든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만약에 막 너 나가고 싶은데 이거 뭐 나가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물어보면 형 뭐라고 해주고 싶어? 그냥 본인 있는 모습 그대로 가라고. 그냥 뭐 진짜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뭐 이렇게 멋져 보이는 척하면 미팅 할 때도 맞아. 그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우리를 선택을 하셨겠어. 그냥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서 미팅을 봐라. 진짜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레이저 제모는? 레이저 제모 필수. 레이저 제모 필수. 네, 그러면 규민사진관이 저희 애장품을 하나씩 갖고 와서 그 애장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둘이 한번 갖고 온 애장품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지금 꺼내놨잖아요. 진짜 심지어 비슷해. 둘 다 뭐야, 일기장이야? 일단 저는 책 한 권이랑 제 다이어리, 이거는 필통, 펜 케이스랑 펜인데 책 중에서도 어떤 책을 가져올까 되게 고민이었어요. 이게 자기계발서예요, 어떻게 보면. 게리 켈러의 원띵이라는 책인데 뭐 간단히 설명하면 많은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서라도 지금 내가 당장 집중을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일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뭔가 거창한 목표? 이런 것보다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 2, 3년 전에 읽었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읽고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많이 소개를 하고 이렇게 선물을 하는 책이어서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책에 딱 그 애정이 느껴져요. 이게 책이 살짝 표지 벗겨지고 접혀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진짜 이 책을 진짜 자주 읽고 마음에 드는 부분이 참 많다. 이게 좀 느껴져요. 근데 왜 여기 막 필기한 게 하나도 없지? 많이 접혀있네. 저 필기하고 저 이렇게 하고 어떻게든 흐름 잡아보려고 이거 뭐 하여튼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거 다. 원빈이는 뭐야? 저도 좀 소름인데 이거 하나는 군대에서 썼던 일기고 이건 지금 쓰고 있는 일기. 그리고 일기 쓸 때 쓰는 펜 만년필이에요. 또 이 만년필이 제가 출연료 받았을 때 처음 산 거. 의미가 있죠. 멋있다. 그죠? 둘 다 되게 굉장히 지적이네요. 지적이고 싶어서 꾸준히 이렇게 뭐라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애장품이랑 같이 사진 한번 찍어보시죠. 네, 좋아요. 오늘의 순간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근데 이걸 진짜 이렇게 찍는 거구나. 근데 형 일어나야 돼. 이거 할 거 많네. 자, 두 분 와주시죠. 네. 애장품을 들고 와주시면 됩니다. 되게 생각보다 좀 찰싹 붙어야 돼.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원빈이 지금 너무 좋은데 조금만 덜 웃어볼까? 너무 이제 빙구같이 웃어서 조금만 잘생기게 하나, 둘, 셋. 찰칵. 오케이, 라스트. 하나, 둘, 셋. 찰칵. 오케이, 됐습니다. 이걸로 제가 보정해서 갖다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사진이 나와서 여기 한 장씩. 아우. 야,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워낙 너무 잘생겨가지고. 감사합니다, 사진. 네, 소장. 그럼 여기 같이 띄워놔야겠다. 아이고, 여기 내 다이어리에. 아이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내드리기 전에 이제 1년 뒤에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영상 편지를 한번 남기려고 하거든요. 원익이 형부터 1년 뒤에 원익한테 보내는 편지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2026년
원익에게 잘 지내고 있니?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래. 1년 전 규민이 덕분에 나에게 편지도 쓰고 참 고마운 친구야. 2025년도 쉽지 않았지? 수고 많았어. 난 너가 잘 해낼 거라고 믿었어. 작년 초에 유튜브를 잘 해보고 싶다고 했었잖아. 주변에서 너를 많이 도와줘서 시작할 수 있었고 아직까지 꾸준히 잘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매년 하나의 목표가 생기고 결과가 어찌 되었던 그 과정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야. 2026년도 화이팅 해보자. 올해는 뭘 해볼까? 거창한 목표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들을 해보자. 2026년도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해. 너를 지켜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 그럼 2027년에 보자. 안녕. 1년 후 나에게 이따금 혼자서 일기로 나에게 대화를 해왔었는데 1년 뒤를 생각하며 적으려 하니 솔직하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 특별할 줄 알았던 20대는 나의 생각보다는 평범했었어. 풋풋한 새내기 생활을 해봤고 군대에서는 디데이 세워가며 꾸역꾸역 저녁을 기다리기도 했었지. 그렇게 전역을 하고 나서 교사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공부를 시작했고 평범하게 지내는 삶이 썩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환승연에 출연해버린 삶이 큰 전환점이 되어버렸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알아보는 나의 모습을 괜시리 나 좀 특별한 건가? 라는 지금 돌이켜보면 좀 크나큰 착각도 해봤었어. 이 착각이 만들어준 날개 달린 옷이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훨훨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해보았던 것 같아. 그 2년 동안의 삶이 그렇게 쉽게 내 맘대로 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 무엇보다 내가 입어야 할 옷은 아니었던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옷을 벗고 다시 하던 공부와 선생님의 길을 걷게 되었지.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가끔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내가 맞는 옷을 입고 걷는다는 게 참 편하고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되더라. 그래 나다운 삶이 그게 맞는 거지. 행복한 걸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 1년 후 원빈아, 너 30이다. 조금은 색다른 출발을 기대하는 나이일 것 같아. 원빈아, 분명 선생님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 이제는 어른스럽게 행동하길 바란다. 1년 전 어른이 되고 싶었던 원빈이가. 잘 쓰셨네요. 감명 깊었어요. 원빈이는 이번에 또 그 환승연의 스피노프에서 패널로 한번 나갔더라고. 스피노프 너 찍을 때 네. 안에서 또 연애한다고 아예 밝혀버렸잖아. 그죠? 자신 있다. 아니 저도 이제 연애하면서 사실 이렇게 연애해본 게 저도 처음이고 진짜 그 연애를 할 때 뭔가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보통 연애를 하면 오늘 안 싸울 것 같은데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이런 느낌이 항상 있었는데 만나면서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수는 있죠. 있는데 그날 다 풀어내는 그 과정도 너무 잘 맞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 만남에 확신이 생기니까 얘기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나도 이제 원빈이 여자친구를 몇 번 봤는데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아 진짜로? 너무 착하고 너무 러블리하고 괜찮은 사람이라서 나도 되게 좋은 애들끼리 잘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완전 안심이 되더라고.